우리가 A에서 B까지 거리를 이동한다 가정했을 때 가장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이번에는 자동차의 최적 제어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6년 6월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던 29세의 요한 베르누이는 독일의 학술지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표합니다. A와 B를 연결하는 무수히 많은 경로 중 A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중력에 의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물체가 가장 빨리 B에 도달하게 하는 경로는 무엇인가? 그리스어로 최단 시간을 뜻하는 단어들의 합성인 브라키스토크론으로 이름 붙여진 이 문제는 이미 반세기 전 갈릴레오가 심층적인 해결 방안을 탐구했을 정도로 유명한 문제였으나 베르누이가 문제를 냈을 당시까지도 아직 정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해답을 얻었다고 확신한 베르누이는 자신의 답을 바로 공개하는 대신 6개월의 제출 기한을 주고 다른 학자들의 답안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적분의 진정한 발견자는 독일의 라이프니츠라고 믿고 있던 라이프니츠의 추종자 베르누이가 과연 영국의 뉴턴이 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변분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미적분에 기반한 이 변분법은 이후 오일러, 라그랑지, 해밀턴 등을 거쳐 현대적인 제어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제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최적 제어의 기술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했던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기술을 살펴보시죠. 이 문제는 그대로 적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빠르게 상대 전투기의 후미를 잡으려는 경로 최적 제어 문제로 바뀌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최적 제어 기술은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당시 달에 먼저 도달하려고 하는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기술 경쟁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데 20세기 중반 미국의 벨만과 구소련의 폰트리아진이 각자 최적 제어 이론의 방법론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폰트리아진 최소 원리로 정리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구축한 최적 제어의 기본 이론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적 제어 기술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최적 제어 이론을 통해 배터리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차량의 연비를 높이는 연구가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적 제어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가 미래에 대한 주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긴 언덕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면 배터리의 에너지를 미리 소진하여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충분히 회생제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차량의 경우 내비게이션 상의 경로를 분석하여 연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성주행, 즉 페달을 밟지 않는 상황이 권장된다면 이를 운전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어 기법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다면 운전자의 의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 차량의 이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제어 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제어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강화학습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반 제어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제시하고 있는 최적성의 원리에 기반한 이론으로 확률적인 시스템의 제어를 최적화하는 데 적합한 개념입니다. 돌이켜보면 동물 생태학에서 시작한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가 최적 제어 이론과 접목이 되고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되면서 알파고와 같은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 기법의 장점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을
추상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차량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행하더라도 늘 같은 속도와 경로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혹은 날씨, 교통 상황 등에 따른 주변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의 성능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부분, 혹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있더라도 강화학습은 경험적으로 좀 더 나은 제어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기존의 모델 기반의 제어 최적화 개념에서 모델이 없어도 확률적으로만 설명이 되더라도 차량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제어기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좀 더 강건하고 지능적인 제어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 특히 강화학습의 적용성 확대를 통해 향후 제어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 환경이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